대산종사 6월 제창 49주년, 원불교 종교연합운동 49주년 종교연합 포럼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네. 종교연합 포럼 주최 기관을 대표해서 공타원 사영인 국제부장님의 환영사 있겠습니다. 큰 환영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종교연합운동은 우리 원불교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세계평화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One Buddha is not enough. 한 사람의 부처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탁월한 경륜을 가진 그 한 사람의 그 경륜을 실천하고 내일이라고 생각하며 함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산 종사님의 유알 정신을 오늘 제5회 종교 포럼으로 성장시켜 주신 우사님, 우리 진사님, 그리고 증사님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우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사님 감사드립니다. 또 원불교 유알 운동의 현재를 개척해 주고 계시는 오늘 발표자 여러분들, 토론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원불교 유알 운동의 미래를 만들어 주실 예비교무님들, 원불교 청년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지혜와 실천이 함께 어우러지는 보람찬 하루,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세션은 이제 테드 강연이라 하셔서 혹시 젊은 분들은 테드 하시면 이제 이미지가 딱 떠오르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 분들께서는 또 테드라는 거를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시지만, 테드라는 거는 강연을 하되 좀 더 임팩트 있고 키워드 있고 핵심을 전달하자는 내용에서 보통 전 세계적으로 15분 내지 20분 정도로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모시는 두 분께는 20분씩 강연을 드리고 강연 끝나기 한 1분 전에 종을 한번 치겠습니다. 그래서 종을 한번 치면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 원불교 테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원불교 사상과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를 위해 출가와 재가의 지식인을 대표하여 특별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연사이신 원광대학교 박도광 교수님은 현재 한국종교학회 회장이시자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소장으로서 종교학의 권위자이십니다. 두 번째 연사이신 서울대학교 정원규 교수님은 시민교육,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윤리 분야의 권위자로서 최근 세계 시민교육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박도광 교수님께서 문명전환 시대의 원불교와 종교연합운동이란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강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원불교의 유알 정신을 과연 어떻게 실현하면 좋을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사실 유알 제창을 하신 것이 대산 선종법사님께서 앞으로 유알을 통해서 종교연합운동이 이루어져야 되고 유엔에서 정치계가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유알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만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바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소태현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창시하면서 얘기해 주신 것이 바로 이론주의 사상. 이제 이 이론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원불교의 진리관을 드러내면서도 세계인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진리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걸 통해서 정산종사께서는 삼동윤리라고 하는 삼동윤리를 제창을 해주셨고,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원도리, 동기연계, 동촉사업, 그리고 그걸 바탕에서 대산 손정법사님께서 역시 우리가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자, 그걸 위해서 유아를 제청을 해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25페이지부터는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종사님께서 말씀 주신 이론주의 속에 물질 문명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 말씀 속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문명 전환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문명 전환 시대다 또는 문명화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대화다. 한국도 근대화를 일본이 해주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가 나오기도 하죠. 그 이유들이 과연 뭔가? 서양이 일본을 근대화시켰다, 아시아를 근대화시켰다, 아프리카 세계를 다 근대화시켰다고 얘기를 하죠. 그럴 때의 근대화, 문명화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에 잘못 생각하면 문명화가 어떤 형태냐면 서구 중심, 미국 중심의 문명화, 강대국 중심의 문명화를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그 틀을 깨는 것이 바로 뭐냐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조화를 이루고 강자와 약자가 조화를 이루고 강자가 약자를 침략하거나 식민지 만들거나 착취하는 그런 문명사회가 아니라, 그런 서구적 문명사회가 아니라 서로가 강자와 약자가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그런 문명사회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문명 전환 시대의 종교와 평화.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문명화 또는 근대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우리가 하고서 가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바라봤을 때에 새로운 어떤 문명 전환 시대의 원불교 역할이 강조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걸 과연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 가지 주제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문명들이 이루어지는데 공식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 문명화의 근대화 공식에 대한 근본적 성찰, 그런데 서구 문명이 문명하고 근대화하고, 따라서 그걸 제일 많이 배운 데가 일본이라고 볼 수 있고, 일본도 역시 그걸 통해서 서구의 문명화를 가장 많이 받아들인 것이 일본이었고, 결국은 일본이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탈아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탈아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시아를 우리는 벗어나겠다. 우리는 서구 유럽의 문명화를 받아들여서 근대화시켜서 우리는 아시아 국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고, 그런 강조 속에서 결국은 침략적 식민주의가 이루어지고, 그런 침략적 식민주의도 무엇을 바탕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문명화, 근대화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자,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서구 문명을 근본적으로 다 부정할 일이 없어요. 서구 문명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를 얘기하면 시민 중심 사회예요. 민주사회가 이루어지고 여론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다양한 시민들이 정치나 경제나 모든 것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정말 귀하고 좋은 의미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냐면 서구나 미국 중심의 근대화가 왜곡된 오리엔탈리즘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도 뭐냐면 서구와 유럽에서 바라본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제가 캐나다에 지난해 12월 달에 갔을 때의 세계종교의회에 사진 전시가 되어서 표현된 겁니다. 사진에서 보면 왼쪽은 인디안들, 인디안의 어린 소년, 오른쪽은 같은 사진인데 서구식의 옷을 입고 문명화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그다음 캐나다 원주민 또는 미국의 원주민들이 인디안들이 살고 있는데 그 땅의 원래 주인이 누굽니까? 인디안들이죠. 본토인들이죠. 그런데 서류로 만들어 놓지를 않았어요. 여기 수많은 세월을 서류를 만들지 않고 문서로 만들지 않고 내 땅으로 산 거죠. 그런데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역시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서구 유럽 사람들에게 이주를 해오면 100만 평 정도의 땅을 주겠다. 아마 여러분들이 19세기 때 갔으면 100만 평의 부자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서구 유럽 사회가 결국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또는 캐나다 사회에 저렇게 정착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자, 이건 여러분들이 드물게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인기 있었던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동물원입니다. 인간 동물원입니다. 아주 인기가 있어서 이것은 이제 유럽 사회에서 인간 동물원의 흑인 소녀와 여러 가족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거기에 먹을 걸 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일본에서는 뭐냐? 조선인 전시를 하게 됩니다. 1907년도 3월에 일본에서 열린 도쿄 권업 박람회에서 조선인을 전시를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다음, 그러면서 조선인을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전시회에서는 뭐냐면 신문사에서 얘기하는 것이 조선 동물 2마리가 있는데 아주 우습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도를 했었죠. 이것이 19세기, 20세기 초에 있었던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근대화, 문명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다음, 따라서 21세기 우리가 패권적 종속주의, 이제는 식민주의 만들지 않습니다. 식민지를 만들거나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형태의, 어떻게 보면 땅을 통해서 식민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종속적인 형태를 만들어서 새로운 식민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일컬어서 종속주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제3의 보이지 않는 식민화, 종속화가 현대사회에 심각하고 있는 상태고 그 가운데에 우리나라가 그 중간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거죠. 소태현 대종사님의 물질개벽, 정신개벽이라고 하는 그 주제는 결국 이 문명사회를 가장 강하게 돌릴 수 있는 지금까지 그 틀을 깨버리는, 지금까지의 공식을 깨버리는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야 된다. 따라서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조화를 얘기했고, 그 다음 또 하나 얘기한 것이 뭐냐면 강자와 약자의 조화입니다. 강자와 약자가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 서로가 도와주면서 그런 문명사회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것도 간단한 사진이지만 원불교 수의단의 최고 의결기관, 남녀의 평등을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여자분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그 남성 위주가 되는 거죠. 언어로는, 문서로는 남성의 어떻게 남녀 평등 사회라 하지만 조직 사회에서 그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남녀 불평등이라 볼 수 있어요. 원불교 수의단에는 그런 부분에서 출가와 재가가 함께 모이고, 물론 그 부분에서 수가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이제 한계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면서 역시 남녀의 같이 모여서, 동수가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형태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역시 대산 선종법사님께서 결국은 요한 바오로 2세도 맞이하는 최고 책임자로서의 환영 인사도 하셨고, 그러면서 역시 종교연합운동을 앞장서서 운동을 하셨다. 이제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는 항상 대산 선종법사님께서 유알 말씀을 하셨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드물게 듣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사형인 교무님이 어떻게 보면 국제부장이 되시면서 조금씩 더 활성화되고 계시죠. 2세대에 계시는 우리 어떻게 보면 우사님이나 진사님이 결국은 그것을 명맥을 유지해서 지금 그걸 실천하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오시기 때문에 이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세대가 어떻게 보면 낀 세대이기도 해요. 정말 끼어 있어요. 그것을 명맥을 유지하려고 여러분들하고 이런 자리를 만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과연 원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발전, 또 타종교의 칭찬과 견제 동시에 유발할 수 있습니다. 원불교가 발전하면서 그래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원불교 군종 활동에 대해서 부러움과 견제가 있습니다.
이제 4대 종단으로 들어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한 것이 뭐냐? 국제선센터의 대대적인 정부 지원. 이것에 대해서 역시 지원과 견제가 역시 있습니다. 익산에다가 만들려고 했던 국제선센터는 그래서 사라지게 된 거죠. 영광에다가만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도 저런 어떻게 보면 부러움과 견제가 같이 있는 거죠. 최근에 일어난 일, 세계 불교도 의회 총회 유치에 대한 불교계의 견제도 역시 있을 수가 있죠.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대비하고 있고 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함께 갈 수 있을 것인가.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같이 안 해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자, 무엇을 위한 UR일까? 우리가 할 때에 첫 번째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유알의 운동은 평화의 진리를 실현하기 위한 유알이다. 이것이 이제 정산종사께서 얘기한, 정산종사께서 한우란 한이치에 한 집안 한 권석이 한일터 한일꾼으로 이런 세계 건설하자 하는 것이 개송입니다. 삼동윤리를 내놓으시고 개송으로는 아주 편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 평화의 진리를 실현하기 위한 유알이다. 이것이 이제 한우란 한이치를 우리가 같이 해나가자. 이것은 서로가 이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폭력에 대한 비폭력과 진리 파지 운동. 간디를 우리가 매우 존중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이 얘기했던 것이 어떤 사회운동뿐만 아니라 사회운동을 하더라도 어떤 것에 바탕을 했냐면 진리 파지, 진리를 손에 들고서 그리고 나서 사회운동을 통해서 많은 비폭력적인 운동을 통해서 결국 평화 실현을 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고 이걸 통해서 결국 인도인들을 감동시켰고 그리고 인도인들을 감동시키면서 서구 유럽 사회를 감동시켰고 결국은 인도를 독립시키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건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그리고 무엇을 위한 유알일까? 두 번째 생각한 것은 열린 영성의 실현이다. 우리가 3단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3단계 수준을 넘어설 수 있어요. 현재로서. 4단계, 5단계의 것들이 함께 오르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WCRP 얘기를 했죠. 딱딱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여는 합니다. 그러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각각의 각국의 대표들만이 참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종단에서 대표격인 사람들만 참석을 하죠.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달라이라마와 같은 사람은 배제가 됩니다. 왜냐? 중국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따라서 WCRP는 세계의 어떤 아주 넓은 조직력을 갖고 있지만 그런 제한력을 갖고 있죠. 이제 그걸 넘어서는 과정 속에 뭐가 필요하냐? 열린 영성의 실현이라고 하는 과정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대표격의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대표들과 대표들이 아닌 사람들이 자유롭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역시 자유롭게 참여하고 대화하고 서로의 영성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자, 선명성과 정신문명의 실현들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명상 이 타임지에 실린 표지 사진입니다. 얼마나 멋있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선명상이나 자기 영성을 기르기 위한 노력들이 유럽과 미국 사회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불타듯이 들판에 불타듯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뭐냐면 자신의 영성을 통해서 결국은 분노 조절 그리고 자신의 어떤 건강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을 모색할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이 아주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들의 모임 속에서 그런 것들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 그다음 세 번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유알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아까 풀뿌리 운동 얘기하셨어요. 그래스루트 무브먼트는 기본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종협도 그렇고 또 KCRP 한국종교인평화회의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뭐냐면 교단을 움직이는 상위급의 그룹들이 주로 모이게 됩니다.
따라서 밑에 있는 그룹들은 그렇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들이 참여하고 그것이 확장이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죠. 따라서 그 부분에서 뭐냐면 원불교도 UR이 그레스루트 무브먼트처럼 교당으로 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의 지역에 있는 교당이 결국은 그곳에서 다양한 종교인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장이 펼쳐져야 되는 거죠. 따라서 원불교에서 어떻게 보면 4대 경조를 한다든지 그럴 때 축하 메시지를 받는다든지 지역사회에 역시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확장됐을 때에 결국은 교단에서 어떤 큰 일을 할 때도 그 작업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유알 정신의 부분들이 뭐냐? 어떤 것에서 어떻게 하면 세계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젊은 분들이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알 인재 양성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춘 종교 지도자 양성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그 세계 속에서 만날 때 경험의 폭이 넓어질 때 그리고 그 참여의 빈도수가 넓어지면서 영성적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영성적 벗들을 우리가 깊게 만날 때에 그게 가능해집니다. 저는 이 부분이 뭐냐면 경험의 폭과 경험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질 때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포클라레. 아마 잘 들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포클라레. 어떻게 할까? 가톨릭 내에서 가장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그리고 키아라 루빅이라고 하는 여사회에서 만들어진 처음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만들어진 그런데 지금은 500만 명 이상의 회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거기도 끊임없이 종교 간 대화 운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불교 간의 대화 운동이 2년마다 끊임없이 이어지고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모임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기독교와 유대인들, 기독교와 불교인들 각각의 모임들이 계속해서 점차점차 그 깊이를 이해의 깊이가 깊어지는 가운데 모임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한 6년 차에 한 번씩은 전체가 같이 모이는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전체로 확산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제공덕회 대만에 있는데 자제공덕회 처음에 비구니 스님이 시작해서 20여 명 모였습니다. 여성들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지금 역시 세계적으로 500만 명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죠. 따라서 유알 인재 양성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깊게 그런 부분들을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역시 국제부와 유알 추진위에서 해야 될 일이다. 아까 돈 없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기금 있어요. 쓰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금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꾸 만들어가면 돼요. 쓰면서 어떻게 하면 그걸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다음 이제 사진 며칠 전 사진입니다. 세계종교의회의 이 부분은 이제 지난 12월달에 토론토에 모였을 때에 지금 이제 현상화 규모, 전철호 규모 이렇게 모임 사진을 볼 수 있는데 세계종교의회에 모였을 때 하나의 세션을 만들어서 한반도의 평화 문제와 그리고 종교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종교 간 문명 교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제 원불교 영산의 선악대 학생들도 참여를 해서 많이 도와줬고 또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의 예비교무들 도와주고 현상호 교무 그다음에 황상홍 교무 그리고 전철호 교무 그리고 박도현 교무 이런 분들이 두 번째 앉아 계시네. 이 젊은 분들이 30대 40대의 교무님들이 다 주관하셨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자문만 저는 해드렸고 이걸 통해서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죠. 결국은 뭐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2박 3일 동안 진중하게 이런 모임들은 뭐냐면 중간에 빠지고 그러면 맥이 끊어집니다.
진중하게 2박 3일을 서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모여서 대화하는 거죠. 그 가운데 북한 사람들도, 북한에서 이주해온 분들도 참여를 했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참여를 하지만 청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를, 평화의 문제를 직설적으로 자신이 체험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통역사는 울면서 통역을 했다 그래요. 통역사는 울면서 통역하기가 처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다음. 그리고 종목사님을 배웠을 때 종목사님이 전한 말이 있습니다. 직접 여러분한테 전화를 못 하는데 우리 여원 선생님 기억해요? 여원님도 종목사님이 하신 말씀, 종교 간 대화 어떻게 하면 될까? 대표들이 모이면 될까? 누가 오면 좋을까? 어떤 종교들이 모이면 좋을까? 그런 가운데 고민을 하셨다가 이처럼 모이면 되겠구나, 그 말씀하셨어요. 이것처럼 모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결국은 우리가 소통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원불교가 중심이 되어져서. 그 다음, 세계 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모일 수 있는데, 한국은 우리 어떻게 보면 김성호 의원께서 다양하게 얘기하는 가운데 갈등 관계도 얘기하셨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갈등 관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처럼 잘 되는 데도 없습니다. 다양한 종교계가 이와 같이 모여서 다양한 모임들을 하는 나라가 드뭅니다. 어느 강한 어떤 종교, 그리고 그곳에서 주류 종교가 중심이 되어져서 다른 종교가 그냥 참여하는 정도에 그치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소통하는 문화가 필요하고, 그 소통하는 문화를 통해서 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유알정신운동을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알을 사랑하는 또는 유알을 사모하는 모임을 한번 만들자. 그래서 유사모를 한번 만들자. 그래서 당신과 당신을 서로가 사랑하면서도 유알의 유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유알을 정말 사랑하는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자유롭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감의 장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정원규 교수님을 모시고 또 한 번의 강연을 드려보겠습니다. 정원규 교수님께서는 세계 시민성, 그리고 보편윤리, 그리고 종교연합운동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강연하려고 하는 그 주요 내용은 다원주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다원주의라는 게 익숙한 말이면서도 또 이제 의미상으로 보면 다양한 뜻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사전 설명을 드리면 이런 맥락에서 다원주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아는 분 중에 이제 건설회사 이사로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새로 사장님이 이렇게 취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건설회사가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느냐, 이렇게 이제 이사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뜻밖의 질문에 다들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이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이 건설회사에 오기 전에 카드사의 사장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카드사 같은 경우는, 이 카드사라는 게 업자들한테 이렇게 돈을 미리 주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카드사의 핵심적인 이윤의 메커니즘은 미리 준 돈을 안 떼이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를 잘 운영해 가지고 더 큰 건설회사로 오게 됐는데, 그 사장님이 생각하는 그 건설회사의 성공 비결은 뭐냐고 하냐면 신뢰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갑자기 왜 건설회사에서 신뢰냐 그러면은, 이게 집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사람들이 오래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돈을 더 받거나 뭐 덜 받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집이 만약에 무너지거나 하게 되면은 그 건설회사는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라고 하는 거를 코드로 두고 모든 회사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원주의라고 하는 거를 종교연합운동의 코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다원주의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원불교인들 입장에서 봐서는 다원주의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원불교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중에서 그 대산종사님 하신 말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골라가지고 잘 설정을 하고 실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종교연합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원불교인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심지어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하고도 코드를 맞춰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종교적인 그 개념이나 또 원칙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코드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다원주의라고 하는 조금 중립적인 그러면서도 그 UR의 이상을 살리고 또 동시에 소통이 가능한 이런 코드를 잡아서 종교연합 운동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원주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원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저는 전공이 철학이니까 이런 거에 익숙하지만 그 일반인들의 경우는 다원주의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상대주의하고 다원주의를 혼동하는 겁니다. 상대주의는 뭐든지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뭐든지 다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런 상대주의 입장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독재자라든지 이런 경우도 그 독재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이런 게 상대주의입니다. 그런데 다원주의는 그 모든 거를 허용하는 거를 지향하지만 적어도 하나는 배제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원주의를 거부하는 입장은 배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원주의는 상대주의는 아니고 조금 그 보편주의 쪽으로 한 발 더 나간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종교연합 할 때도 종교단체들이 어떤 단체들이 포함되고 어떤 단체들이 포함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최소 기준 같은 게 필요한데 이때 적용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다원주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또 다원주의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그 또 평면적으로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원주의를 거부하는 입장은 안 받아들이지만 또 뭐 다 그냥 그렇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입장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다원주의에도 다양한 층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교운동연합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그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는데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다원주의의 층위에 따라서 우리가 코드를 맞춰준다고 한다면 폭을 조금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층위는 그런 면에서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그 제도적 층위에서의 다원주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타종교인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자기는 타 종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원주의 정도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대면대면하게 뭐 그런 종교가 있을 수 있다. 당신은 당신들끼리 잘 살아라. 이런 식의 입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꼭 나쁜 건 아닌 게 싸우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뭐 이런 데들 보면은 싸우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다원주의의 한 입장을 가진 걸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원불교에서 지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다원주의는 상대를 인격체로 인정하는 윤리적 층위에서의 다원주의입니다. 이 경우는 상대방을 인격체로 그 인정한다고 하는 것도 또 종교에 따라서 다양한 그 층위를 가질 수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를 자기와 대등한 존재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설령 저 사람이 내 뜻에 맞지 않는 종교를 가지고 내 뜻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불교식으로 얘기하면은 불성의 차원에서는 모두 평등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같이 철학적인 입장에서는 모두 다 자유의 담지자다, 자유로운 존재다, 이런 식의 입장을 갖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윤리적 층위에서의 다원주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존재의 층위에서의 다원주의. 아마도 이것이 이제 원불교를 비롯한 그 대다수 그 성숙한 종교에서 지향하는 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상대방이 단순히 인격체일 뿐만이 아니라 나하고 얽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런 의미에서 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특히 이렇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런 식의 다원주의를 함의하고 있는 분들하고는 소통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제도적 측면에서 다원주의 정도는 뭐 그냥 마지못해서 이렇게 참여하는 정도 이렇게 그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다원주의를 이렇게 세 가지 층위로 나누어서 보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지향이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다원주의라는 코드를 통해서 존재의 층위에서의 다원주의로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포용력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원주의를 다양한 층위에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거를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인정해 주면서 지향점을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모이신 분들은 대부분 원불교인들이시기 때문에 원불교 입장에서 이 다원주의가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원불교에서는 첫 번째 층의 다원주의에 대한 얘기는 내용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제도적인 차원에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지향하는 바는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존재 차원에서 다원주의에 일치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윤리의 차원에서 사은사요가 또 다원주의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사은사요가 굉장한 특히 종교연합운동과 관련해서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게 그 사은사요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결과에 대한 제가 익숙지 않은 용어라. 그러니까 일종의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은혜로 그릴 수도 있고 해로 그릴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해로 묶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이 모두 우리한테 언제나 이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로운 방향으로 묶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원불교의 지향이라고 보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종교연합운동을 하면서 사실 그 수월한 부분보다는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또 제가 오늘 진사님 발표를 들어보니까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일이 많더라도 그거를 은혜로 묶을 수 있는 건 우리의 자유고 우리의 의지고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교연합 운동을 대산종사님께서 구체화 시켜 주셨고 또 이제 그것들이 앞에서 쭉 설명해 주신 저 방향에 따라서 어렵지만은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게 저도 이제 철학을 전공하니까 항상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도대체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좋은 얘기긴 한데 이게 실천성이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 전공 중에 뭐 제가 공화주의 전공자인데 공화주의에서 주장하는 게 공적 자유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 중요하지 중요한데 그래서 뭘 어쩌자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종교 활동을 하면서 또 생각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 종교 활동에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유가 한체성이고 만법이 한근원이고 그러면 이제 가슴은 시원한데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해야 하지라는 게 토가 떨어지지 않으면은 아직 좀 성숙한 원불교인은 종교인은 조금 시간이 좀 남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연합 운동과 관련해서도 다원주의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뭔가 구체적인 얘기를 하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그 종교연합 운동에 참여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를 몰라서 여기서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렸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종교연합 운동의 구체적 활동은 이 슬라이드의 맨 마지막에 표시되어 있는 종교 교육입니다. 이거는 어떤 맥락이냐면
지금 이제 세계가 다원주의화되고 그것까지는 좋고 또 이제 정치적 중립성, 교육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강조되는데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 생깁니다.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은 조금만 논란이 되는 것 같으면 학교에서 안 가르쳐 버립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방문 교수로 한 1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저희 애가 이제 학교에 다니니까 그 교사가 처음에 와서 물어보는 게 얘가 노스 코리아냐 사우스 코리아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 수업 시간이 그 6.25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얘가 이제 만약에 노스 코리아다 이러면은 그거를 안 다루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뭐 페미니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 종교와 관련된 거는 학교에서 전혀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종교에 대한 지식을 순전히 자기가 다니는 종교 단체에서만 얻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이 종교다원주의자가 되기는 매우 힘들겠죠.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다른 예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잘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핀란드 같은 데가 있습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교에서 종교 과목이 있고 이 종교 과목을 상당히 중립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교 과목에서는 당연히 기독교만 다루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세계 종교도 많이 다루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 종교 과목을 배우기 싫은데 또 배워야 된다는 강요 받는다는 특히 이제 기독교 쪽 내용이 많으니까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죠. 그래서 대안 과목으로 뭐 철학 같은 거, 뭐 역사 같은 거, 뭐 이런 식 것들이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배려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재밌다고 종교 과목을 많이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목 그 교재 내용 자체가 잘 구성이 돼 있겠구나라고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점점 이제 이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가 부각이 되고 그러면서 그거 자체는 좋은 일인데 특히 교육에 있어서 내용이 빈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쟁점이 되는 것들은 조금만 뭔가 이의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교과서에서 빼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이 유알 운동하고 연결을 시켜서 적어도 유알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만이라도 해서 그 종교 교육 관련 교재를 개발하고 또 가능하다면 수업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고 그러면 마치 군종에서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 빚어질 수 있을 것이고 또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들을 들으니까 지금까지는 종교연합 운동에 대한 유인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유인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종교교육 같은 걸 하게 되면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종단이나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구성에서 빠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려고 하는 사회적으로도 유인이 되고 이런 맥락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